네, 안녕하세요. 유럽이 심상치 않습니다. 유럽이 이 미국의 트럼프 고립주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공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야, 우리가 정말로 개겨버리면 미국 너희가 어떻게 뒷감당할래?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서방 전체가 트럼프 고립주의를 겨냥하고 말하자면 이제 그 공격을 하는 그런 게 시작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 프랑스가 느닷없이 우크라이나 지상군 파병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이다. 이렇게 에드벌룬을 띄웠거든요. 이게 이제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마크롱의 한 발언은 정확히 이겁니다. 파병 등 어떤 것도 배제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현재 단계에서는 지상군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 동맹국들 간의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드벌룬을 띄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EU와 나토는 선긋기를 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투병력 투입 계획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파병 없이 지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미국의 그런 그 트럼프 고립주의에 대해서 이제 유럽이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넷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넷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꾸물꾸물꾸물하고 이미 1월 이제 하순부터 올라와요. 이제 그 나토가 11억 유로어치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됩니다. 아마 수십만 발에서 100만 발 정도 될 겁니다. 11억 유로어치 그러니까 155mm 포탄을 공동 구매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나토의 포탄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살벌해지는 거죠. 예, 좀 살벌해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토 사무총장이 1월 31일 날 미국 헤리티지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 미국 헤리티지 그러면 우리는 흔히 그냥 보수 싱크탱크의 뭐 큰 집 정도로 아는데 실제로는 트럼프 진영의 대들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헤리티지가 이제 그 프로젝트 2025, 프로젝트 2025라는 걸 합니다. 여기서 보면 다음번에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해야 할 일을 쭉 분야별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말하자면 제왕적 권한을 휘둘러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유니터리 이그제큐티브 파워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행정부가 뭐 누구를 임명하려 그러면 국회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휘둘러 가지고 완전히 정부를 뜯어 고쳐야 된다. 완전히 손봐야 된다. 이런 아주 그 급진적인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헤리티지의 그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의장이라고 표현해야겠죠. 헤리티지 의장이 우리는 그러니까 트럼피즘을 실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냥 보수주의의 큰 집이 아니고 트럼프 진영의 대들보입니다. 헤리티지가. 근데 헤리티지가 1월 31일 날 슈톨텐베르그를 불러가지고 연설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너무 극단적인 고립주의로 나가지 말라라고 헤리티지가 주문했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짧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NATO will remain central to this effort. Over many years, the United States has criticized NATO allies for not spending enough on defense. Rightly so. But things have changed. All allies have increased defense investments, adding an additional $450 billion. NATO allies have committed to spending at least 2% of their GDP on defense, and many are exceeding that target already. For example, this year Poland will spend more than 4%. 너희한테 무기만 1,200억 달러어치를 사고 있고 Over the last 2 F-35가 years, 600대를 NATO 넘는다. allies have agreed to purchase
$120 billion worth of weapons from US defense companies, including thousands of missiles to the UK, Finland, and Lithuania, hundreds of Abrams tanks to Poland and Romania, and hundreds of F-35 aircraft across many European allied nations, a total of 600 by 2030. 예,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요구한 대로 군비 증강했잖아. 그런데 왜 트럼프는 자꾸 나토 그 복장 긁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군비 증강하는 와중에서 너희 군수업체는 떼돈 벌고 있잖아. 이 소리예요,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1월 31일이고요.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얘기를 또 하죠. 이게 이제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 헤리티지 연설에서 유럽 없이 중국 잡을 수 있을 것 같냐? 너희가 우크라를 버리면 유럽이 너희랑 등 돌리고 군사 지정학적 차원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중립을 취하는 수 있어. 너 제대로 처신해야 돼. 이 메시지를 던져요.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Managing the China challenge is not something the US can do alone. And you don't have to. Through NATO, the US has the support of 31 allies and a vast network of partners, especially in the Indo-Pacific. NATO is working more closely than ever with Australia, Japan, New Zealand, and South Korea. We are making our forces more interoperable so they can work seamlessly together. And we cooperate on issues of shared interest, including China. Together, we are much stronger. 예, 이게 이제 트럼프 진영의 대들보인 조직이 슈톨텐베르크의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자리를 깔았고, 그 자리에 가서 슈톨텐베르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1월 31일 날. 그리고 나서는 이제 2월 1일 날 EU 긴급 정상회의가 열려서 그 EU의 그 참 그 암덩어리죠. 네, 그 도덕적 보수주의 표방하면서 푸틴 간첩 같은 일을 골라서 하고 있는 헝가리 수상 빅토르 오반, 네, 빅토르 오반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가 통과됐죠.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540억 달러를 지원하는 그러한 패키지가 통과됐습니다. 그게 2월 1일 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2월 21일에도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어요. 이날이 이제 말하자면은 프랑스랑 중국 사이에 그 전략회의라는 게 있는데, 네, 보통 한 2년에 한 번꼴로 열립니다. 안 빠지고. 그러니까 거의 정례화되어 있는 거죠. 이 회의에서 마크롱이 유럽의 독자성, 어토노미를 언급했습니다. 이거는 뭐랑 괴를 같이 하는 거냐면 뮌헨 안보회의라고 세계적인 안보회의가 있죠. MSC요. 뮌헨 안보회의 2월 17일 날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유럽의 주권, 유럽의 서버린티를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그리고 올라프 숄츠가 멀티폴라, 그러니까 다극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이 회의, 이 미팅에서 왕이와 마크롱의 미팅 파리에서 열렸는데 2월 21일 날 마크롱이 중국에게 러시아 억제를 강력 요구한 듯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가 그리고 나서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원래 중국의 전략 목표가 뭐냐면 미국과 유럽 사이에 쐐기를 박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쐐기를 박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실패해 왔단 말이에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들고 중동에서 이란 편을 드는 바람에 유럽이 완전히 반중으로 돌면서 미국 쪽으로 가버렸어요. 또 북한 핵 도발, 타이완 도발, 남중국해 도발 때문에 일본이 미국 쪽으로 가버렸어요. 일본이 그전에는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좀 중립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베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베의 코드만 해도 그건 뭐 말만 있는 거지 그렇게 그 결정적인 반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결정적인 반중 행보는 오히려 한미동맹에 일본이 같이 몸을 실으면서 한미일 삼각체제가 만들어진 게 일본의 결정적 반중의 계기입니다. 즉 작년 여름에 캠프 데이비드가 일본의 결정적 반중의 큰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분수령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왕이가 2월 21일 날 파리에서 마크롱을 만난 다음에 그 중국이 원래 추진했어야 마땅했던 전략, 즉 유럽과 미국 사이에 쐐기를 박는 전략, 그러나 중국이 실패한 전략을 다시 살려내서 이제 말하자면 다시 이 말로 그걸 반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중국과 프랑스는 독립국가이며 둘 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둘 다 미국 혼자서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유니폴라 체제가 아니라 여러 주요 이해 당사국들이 의사를 조정하는 다극 체제, 멀티폴라 월드의 기둥인 국가들입니다. 중국은 프랑스가 미국에 대한 독립적 세력으로 남으려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뭐 이런 이제 깨춤을 춰요. 그런데 이미 중국 다 실체가 뽀로가 났는데 지금 와서 유럽이 대중정책에 관해서 과연 다시 중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 사이에 쐐기가 박힐까? 저는 여기서 이제 군사지정학과 그 다음에 그 경제를 좀 구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저렇게 이제 트럼프 고립주의로 계속 개겨버리면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 후에도 저런 눈먼 고립주의로 계속 간다면 경제에서는 차이나 리스킹으로 가겠지만 그건 다른 이유가 있어요. 군사지정학에서는 뭐 러시아만 물러갈 수 있다면 우리가 중국과 잘 못 지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 이렇게 말하자면 대중 중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오늘 드리는 말씀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죠. 2월 27일 날 있었습니다. 헝가리 의회가 스웨덴 나토 가입을 비준을 했습니다. 나토를 가입하려면 만장일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30여 개국의 그 의회가 다 비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개겼던 게 터키와 헝가리입니다. 터키는 지난 1월 25일 날 스웨덴 나토 가입을 비준했습니다. 그때 84%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날 헝가리 의회가 스웨덴 나토 가입을 비준을 찬성을 했습니다. 97% 찬성입니다. 한 7, 8초 되는 그런 거니까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저도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헝가리 말. 188 igen, 6 nem szavazattal tartózkodás nélkül. 네, 죄송합니다. 96.9%를 제가 97%라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심상치 않죠. 그런데 진짜로는 이제 유럽이 미국한테 발톱을 안 보여, 발톱을 짐작해라. 그걸 안 드러내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프랑스가 이제 지상군 얘기했지만 지상군 전에 유럽이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최소한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의 타우러스 미사일 공급입니다. 이게 한국이 제일 먼저 타우러스를 샀죠. 한국에 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얘는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스미알 그 장거리 공대지, 또 프랑스의 스캘프, 그것에 똑같은 물건인데 영국은 이름이 다르죠. 혹은 영국 이름을 프랑스가 다르게 지었죠. 스톰 섀도우. 이런 것들은 그냥 광역 제압용이에요. 그냥 고폭탄이에요. 타우러스는 그게 아니라 관통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벙커를 깨고 들어가서 내부에서 폭발하거나 이런 구조물을 깨고 들어가서 내부에서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게 타우러스가 무서운 거죠. 그럼 타우러스를 설정을 할 때 뭐 비행 경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당연히 설정하는 거고요. 순항 미사일이니까. 마지막에 가서 입사각을 몇 도로 해라. 입사를 수직에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45도로 해라. 뭐 30도로 해라. 입사각. 그 다음에 몇 개를 뚫고 가는지 관통층 탕 세 개를 뚫고 들어가라. 뚫고 들어간 다음에 관통층 카운팅하고 가라는 거죠. 그러면 탕뻥이잖아요. 뻥은 그 빈 공간이에요. 공간을 카운팅하라는 거죠. 세 번째 공간 뻥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더 내려가다가 부딪히면 그때 폭발해라. 그런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타우러스가. 이거 우리나라 이제 그 밀덕들이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얘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설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너 45도로 입사해. 너 관통층 하나 뚫어. 그러면 탕뻥 공간도 지나가. 뻥은 공간 지나가는 거. 그 다음에 빵은 터지는 거. 너 탕뻥 빵 해. 즉
관통증 하나 뚫고 공간 하나 지나가고 그 다음에 물체에 부딪히면 터져. 충돌 폭발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놓고 다리에다가 상판에다가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상판 뚫고 들어가서 탕 했죠. 공간 지났죠. 뻥 지났죠. 교각 부닥쳤을 때 빵 터지죠. 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크리미아 케르치대로 교회되고 이걸 해보세요. 크리미아가 다리가 무너지면서 고립됩니다. 그리고 크리미아를 통해서 헤르손 자포리지아의 병참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참 루트가 지금 두 개예요. 하나는 크리미아를 통해서 오는 병참 루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도네츠크, 루안스크 지역은 그 러시아 국경에서부터 와요. 그러면 헤르손 자포리지아 지역의 병참이 붕괴하죠. 그러니까 크리미아, 헤르손 자포리지아가 이빨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독일이 타우루스를 안 주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장거리 공대지라 그래도 이 타우루스가 무시무시한 면이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철룡은 타우루스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벙커나 구조물 전문 파괴용이에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걸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국산화해가지고 한 1000발 갖춰보세요. 중국 쥐나지 머리에. 예. 한번 직접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날아가죠. 네. 이건 한 50도 입사한 거예요. 저것도 설정한 거예요. 이건 수직 입사해서 땅뻥 땅펑. 저 보세요. 위에서 탕뻥 탕뻥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탕뻥 그리고 터진 거. 이게 이거예요 지금. 보셨죠? 교각을 관통을 하고 탕 그 다음에 빈 공간을 날아가고 뻥. 교량 상판을 관통을 하고 빈 공간을 날아가고 탕뻥 45도로 입사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보셨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이건 50도 정도 입사가 간 거고요. 얘는 보면 탕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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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에요. 그러니까 탕탕탕 3번 관통하고 뻥뻥뻥 3번 공간 카운팅 한 다음에 4번째 가서 터져라는 거예요. 공간 안에서. 2번, 3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타우루스가 무시무시한 데가 있거든요. 이래서 이게 독일이 우크라이나 타우루스를 안 주는 거예요. 이걸 준다는 얘기는 크리미아 케르치대교를 끊어버리고 크리미아를 우크라이나가 수복하는 걸 독일이 지지한다. 이 의사표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크롱이 그걸 지상군이라고 표현했는데 지상군이라고 표현한 거는 사실은 지상군이라고 글자로 써놓고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타우루스와 공군 지원이에요. 나토 국가는 코소보 할 때도 공군 지원했죠. 시리아 할 때도 공군 지원했죠. 지금 후티 할 때도 공군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토 국가가 공군을 지원해버리면 돈바스, 자포리지아, 헤르손에 그 러시아군 괴멸해버립니다. 그 서방의 그 작전은 뭐냐면요. 6.25 전쟁이 서방 진영이 마지막으로 공중지배권을 다툰 전쟁이에요. 6.25 때는 소련 전투기가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그 중국 내에 있는 기지 쓰고 이래가지고 많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6.25가 서방이 미국이나 서방 국가가 공중지배권을 다툼을 한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럼 그게 언제야? 53년에 끝났잖아요. 그럼 지난 70년 동안은 뭐냐? 이 현대 군사학에서 보면 70년 동안은 서방이 일방적으로 공중지배권을 행사했어요. 지금 뭐 중국이 제20 무슨 뭐 5세대 전투기 다 말짱 꽝이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뭐 개판일 거고 분명히. 자 보세요. 한국이 F-35를 60대까지 가져가잖아요. 일단 1차가. 근데 그거 한 100대까지 올라온다고요. 주한미군이 지금 한 60대 와 있을 텐데 그게 한 100대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일본이 147대입니다. 그러면 세 나라만 합쳐도 347대예요. 그런데 주1 미군이 한 100여 대, 150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1 미군까지 합치게 되면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F-35가 몇 대가 되냐? 347대에다가 150 하면은 한 430대 됩니다. 여기는 아직 하와이에 있는 거, 괌에 있는 건 포함도 안 한 거예요. 이 공중 지배권은 미국한테 들이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가 작전을 실패했다 다 개소리예요. 서방 작전은 기본이 뭐냐면
공중지배권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중심을 때려가면서 상대방 척추를 분질러가면서 하는 그런 작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공중지배권을 못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그 서방에서 워낙 좋은 미사일을 많이 줘가지고 러시아도 공중지배권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지배권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전장이에요, 저기가. 그런데 나토가 공군 지원을 해버리게 되면 공중지배권이 이쪽으로 온다고. 육상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그 마크롱이 한 말은 에드벌룬이에요. 실제로는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타우루스와 공군 지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유럽이 미국한테 보내는 시그널은 이거지. 야, 너희는 미세 조정하잖아. 다 뭐 유성으로 내려보고 정찰 정보로 해서 그 어떤 그 전황을 우크라이나가 조금씩 야금야금 이기거나 뭐 버티거나 이렇게 너희는 그거를 미세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 우리 유럽은 그런 힘 없어. 우린 도와주면 그냥 왕창 도와주는 거야. 그럼 러시아 주어 깨져. 너희 미국이 그 뒷감당할 수 있냐? 뒷감당할 자신 없으면 지금 우크라이나 도와야지. 인마 뭐 하고 있어, 자식들아.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귀에 이상하게 들리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상군 들어갈 수도 있죠. 뭐 모든 옵션이 다 올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는 소리를 할 때는 다른 문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돼요. 정말 흉악한 게임이죠. 흉악한 게임입니다. 자, 이제 판이 이런데 우리 저기 트럼프 아재는 어떤가? 아유 참, 프라이머리 성적표가 상당히 쪽팔립니다. 우리 뭐 신문 보면 뭐 프라이머리 뭐 미시간도 뭐 이겼어, 뭐 그래서 트럼프가 파죽지세로 이기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그 어디가 그렇게 뽑았더라? YTN인가 SBS인가 어딘가 그렇게 뽑았더라고, 신문 제목을. 아니 그 저기 유튜브 썸네일 제목을. 그래서 제가 한숨이 퍽퍽 나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의 프라이머리 성적표 정말 쪽팔립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네. 트럼프는요, 현직 성격의 전직 대통령이에요. 다 고만고만한 대통령직을 지낸 적이 없는 사람들의 게임도 아니고, 거기다 트럼프는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운동 등록을 2021년 1월 말인가 했을 거예요. 24년 선거운동을. 그래서 거기 들어온 돈을 가지고 제트 비행기를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4년 동안 마가 조직부장을 했다고요. 그런데 성적표를 보세요. 아이오와 2020년에 97.14%예요. 지금 51%입니다. 트럼프 득표율이. 네바다 2020년엔 프라이머리 취소했어요. 올해는 프라이머리는 안 했고요. 저걸 했어요. 그러니까 네바다 주 공화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했을 거예요. 아마 아닌가? 올해 아무튼 99.1%예요. 뉴햄슈어 2020년에 84.42%예요. 올해 54.4%예요. 이 노란색 계통이 뭐냐면 이때부터 헤일리랑 트럼프가 1대1로 붙은 때예요. 사우스캐롤라이나 2020년엔 프라이머리 취소했어요. 뭐 트럼프한테 다 몰표줘야지 뭐 프라이머리 할 거 있어? 그 돈 들여서? 예, 그겁니다. 올해 2024년에 59.8%밖에 안 돼요. 40%를 헤일리가 가져갔어요. 미시간 2020년에 93.72%였어요. 올해 68.2%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를 안 찍은 사람들이 본선 가면은 그래, 우리 공화당이 트럼프를 결정했으니까 트럼프 찍어야지, 이런 성향이 아니야. 인터뷰를 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트럼프 아니면 어떤 물건도 좋다. 물건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Anything but Trump. Anybody but Trump. 트럼프 아니면 누구든 좋다가 아니라 anything but Trump. 트럼프가 아니라면 빗자루를 들고 이게 후보입니다 그래도 그거 빗자루 찍겠고, 쓰레기통 들고 후보라 그래도 트럼프 아니니까 찍겠다, 이 소리예요. 그 반감이 공화당 이 프라이머리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화당 지지 기반 안에서 반감의 형성이 주마다 좀 다른데 한 30에서 40%가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이 사람들이 본선을 갔을 때,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러잖아요. 본선 갔을 때 트럼프를 찍지 않을 확률이 20에서 30%예요. 공화당 지지 기반 안에서 95%쯤 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기 무당파에서 또 표를 끌어와야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는 바이든 대비해서
바이든이 너무 노쇠한 것 같이 보여서 지지율이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는 에너제틱하니까. 오케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바이든은 95% 뭐 96% 이렇게 돼요. 지금 프라이머리가. 바이든이 프라이머리로 지명된 다음에 부통령을 예를 들어서 앤서니 블링컨 같이 스마트하고 좀 젊고, 앤서니 블링컨이 아마 60년대생일 거예요. 좀 젊고 그리고 얼굴이 잘 알려져 있고 애국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전문가 타입의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이 사람으로 해서 선거 유세를 시켜보세요. 그럼 메시지가 뻔한 거거든. 이미 미국은 그 경험이 있어요. 1940년 경험입니다. 루스벨트가 임종 자리에 누워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1940년 11월에. 그래서 그때 지명한 부통령 후보가 누구냐면 관리형, 굉장히 차분한 해리 트루만이에요. 우리 6.25 터지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 받고 참전 결정한 사람. 우리 나라를 구해준 사람이죠. 해리 트루만을 임명을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불과 5개월 만에 숨져요. 4월 중순에 숨지니까. 그러니까 취임하고 3개월 만에 숨진다고. 미국 그 게임 해본 사람들이에요. 특히 민주당 쪽이. 그러면 메시지 가는 거지. 아, 바이든은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어도 돼. 차기 정권은 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게 획 바뀌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군자금에서도 드러나요. 올해 1월 달 모금액이 헤일리가 트럼프보다 많습니다. 모금액 자체가. 거기다가 이제 3월에 공화당 전국이 위원장 바뀌는데 그 다니엘 맥도날인가 그 저기 미트 롬니 조카 쫓아내잖아요. 공화당 전국위 위원장 자리에서. 그래 라라 트럼프 밀고 있죠. 트럼프가 자기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런 한 장까지 다 긁어서 공화당 전국위의 모든 자금을 트럼프를 위해서 줄 겁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우리는 대선이라 그러면 대통령 선거니까 대선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그랜드 일렉션이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그랜드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 뽑고 하원 전체 다시 다 뽑고 상원의 3분의 1을 뽑아요. 그래서 대선이에요. 종합선거예요. 종합선거. 우리말로 하면. 종합선거 세트예요. 이 공화당 자금이 이제 대통령 후보, 그 주지사도 또 뽑아요. 그러면 공화당 자금이, 전국위 자금이 대통령 후보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하원 의원 후보, 주지사 후보, 상원 의원 후보한테도 가야 돼. 심지어는 거기는 일부는 또 저것도 있잖아요. 뭐 각 주마다 뭐 그 저것도 있잖아요. 그 오피서들 선거가 있다고요. 그 예를 들면은 뭐 지방자치에 해당하는 거, 경찰서장도 선거하는 데가 있고, 뭐 검사도 선거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장 같은 거 선거하는 데도 있고 별데들이 다 있어. 그럼 그런 데도 다 조금씩 나눠줘야 돼요. 그걸 안 나눠주고 박박 긁어서 이 며느리가 하시는 말씀이 다 트럼프 쪽에 보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벌써 이래가지고 저기 그 공화당 그 전국위 의원 중에 몇 명이 공화당 중앙당 자금으로 트럼프 소송 비용 내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걸 발의를 했어요. 그걸 의결하자고. 3월 공화당 전국에서 벌금은 뭐 공화당 자금으로 트럼프가 차마 못 쓰겠지만 소송 비용은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 거기다가 무슨 일이 지금 벌어져서 지금 그 밑에서 이제 그 불평이 나오고 있냐면 헌금을 공화당 쪽에 내지 말고 트럼프 그 선거본부 쪽에 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헌금을. 그러니까 헌금 창구를 당이 아니라 트럼프 선거본부 개인 후보 조직 쪽으로 돌리는, 유도하는. 그러니까 당에서는 황당한 거지.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 돈이 끼니까 이거는 밑에서 이제 도화선이 타들어가고 있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돈 끼면. 지금 트럼프는 민사가 2건이고요. 형사가 4건입니다. 재판이. 민사 1건은 강간인가 성폭행인가 성추행인가 성적 학대, 섹슈얼 어뷰스라고는 표현이 되는데
그 저 작가, 여류 작가에 대해서 그 8천 몇백만 달러 돈 물어주게 1심에서 졌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건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뉴욕주에서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그 자기의 재산 상태를 과다 계상한, 그래서 은행한테 부정한 대출 서류를 집어넣은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저거까지 해서 이자까지 해서 약 한 6천억 원 물어라. 4억 한 5천억 달러 이렇게 될 거예요. 이자까지 한 6천억 원 냅니다. 그게 1심이 끝난 거예요. 민사 두 건이. 그래서 그게 이제 2심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 변호사 비용이 세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일주일에 뭐 100만 달러인가 굉장히 많이 써요. 형사가 4건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4건 중에 이제 1월 6일 그 의사당 앞에 의사당으로 가라고 사람한테 연설한 거, 그다음에 조지아 선거를 뒤집으려고 한 거. 근데 이 조지아 선거 뒤집으려고 한 게 이게 고약해요. 거기에 3명인가가 공모한 걸로 돼 있는데 시드니 파월이라고 여자 변호사도 들어있죠. 시드니 파월이랑 또 한 명은 그러니까 공모자 3명, 그러니까 기소 내용의 공모자 셋 중에 트럼프 빼고 2명이 유죄를 인정해 놨어요. 맞다. 이게 고약하다고요, 트럼프한테. 그 다음에 이제 한 건이 뭐냐면은 그 말할라고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자택에서 그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대통령 그 국가 기밀 서류를 말할라고로 가져갔다라는 것 때문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그냥 순순히 응했으면 되는데 거기 뭐 집사나 이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그걸 감췄다고요. 그럼 이게 사법 방해가 되거든. 그게 죄가 세요, 그게. 그게 이제 3번째 형사고, 4번째 형사가 뭐냐면 이게 이제 5월쯤에 선고가 될 텐데 6주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 말부터 재판에서 6주니까 5월 중순쯤에 선고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게 좀 지저분해요. 포르노 댄서한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쯤의 입막음 돈을 줬어요. 10한 3, 4만 불쯤 줬으니까 2억쯤 되죠. 그런데 이거를 돈 많은 영감이 자기 호주머니에 썼으면 깨끗한데 선거 자금에서 가짜 영수증을 넣고 돈을 뺀 거야. 가짜 영수증을 넣으려고 60개인가 가짜 사업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 상식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직권남용,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횡령, 근데 액수가 1억이 넘으니까 특가법. 그러니까 한국 법률 개념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지저분하고 중범죄예요. 미국도 그래요. 펠러니에 해당해.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트럼프를 찍겠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면 안 찍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막 쌓여져 있는 거라 지금 이 트럼프한테 여기에다가 유럽과 동맹들이 야, 그 고립주의 갖고 되겠어 하고 지금 중포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약하게 엮인 거라. 아주 고약하게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표심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 지지 기반인데 비트럼프인 사람들이 트럼프가 후보가 됐을 때 따라오지 않을 것 같다. 본선에서 트럼프 안 찍을 것 같다. 미국 하나는 표심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트럼프의 이런 사법 리스크 문제. 세 번째가 이런 상태에서 바깥에서 이제 그 고립주의 그 행보에 대한 유럽 쪽에 전면적 공격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좀 차분히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핵 6자 회담을 없애버리고 미국 북한 1대1 회담 체제를 만들었다. 이는 큰 발전이다. 6자 회담 체제는 한국인에게 마치 중국에게 북핵을 제어할 의지가 있으며 그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이 같은 착각을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국의 음모에 놀아나는 것이다. 애초부터 북핵은 중국의 작품이다. 중국의 목표 중 하나는 한국인에게 오직 중국만 한국을 북핵 위협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착각을 세뇌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심리적 압박, psychological coercion인 것이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반중 깃발을 올렸다. 물론 미국 홀로 나홀로 관세전쟁 반중이라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했지만 반중 물꼬를 텄다. 이 점에 있어서는 결코 작은 업적이 아니다. 그러나 나홀로 관세전쟁 반중이었기 때문에 유럽과 일본은 당시에는 뜨뜻미지근한 중립적 상태에 머물렀다. 2024년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가 눈먼 고립주의로 함몰된 것은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들 및 서방 진영 전체의 커다란 손실이다. 미국 혼자로는 결코 중국을 잡지 못한다. 아무리 입으로 반중을 외쳐도 동맹국들을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벼랑으로 내모는 정책은 결국 유럽과 일본을 최소한 군사 지정학에 있어서는 대중 중립으로 만들고 만다. 중국의 숨통을 틔워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트럼프 고립주의는 까닥하면 중국은 모르겠고 아무튼 미국만 잘 살면 돼. 이렇게까지 타락할 지경이다. 미국이 우크라를 버리면 유럽, 한국,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핵무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된다. 미국이 대만을 버리면 한국, 일본은 반드시 핵무장을 시작한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장을 강화하게 된다. 이는 다시 인도, 파키스탄, 이란의 핵무장을 강화하게 된다. 결국 사우디까지 핵무장에 나서게 된다. 한마디로 트럼프 고립주의가 계속되면 세계 질서가 크게 어지러워진다. 미국이 동맹을 버리고 반중을 코미디로 만들면 유럽과 일본은 급격하게 군사지정학적 대중 중립을 취하고 경제적 차이나 디리스킹을 지속하는 이중정책을 취하게 된다.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세계시장 질서와 서방을 파괴하고 강압하는 정책을 택했기 때문에 군사지정학적으로는 대중 중립을 취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차이나 디리스킹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메뚜기도 한철이다. 미국에서 아무리 고립주의가 기승을 부려도 결국 세계 경제는 더 촘촘하게 짜일 수밖에 없다. 인간은 이미 주권국가 속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고립주의 풍조는 기세가 꺾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꿋꿋하게 중국에 저항하는 국방력을 기르면서 차이나 디리스킹을 해나가면 된다.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에게 반중은 군사지정학적 선택이 아니다. 중국은 6.25에 300만을 보냈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후원자, 보호자가 됐다. 중국은 북한을 핵으로 무장시켰다. 이 까닭에 우리에게 군사지정학적 반중은 상수요 운명이다. 한편으로 자주국방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차이나 디리스킹을 심화하면서 시간의 화학작용을 기다리면 된다. 21세기는 한국의 시간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